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부를 항해에 비유하자면 천천히 부자 되기란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 항해하는 것인 반면 추월차선 방식은 파나마 운하, 즉 지름길을 통해 항해하는 일이다.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슈퍼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MJ 마쿠지움 토드 출판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슈퍼맨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 조지 포스터. 부를 향한 여행이 50년짜리라면 끌리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엔 없다.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꾼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 또 나는 몇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 갔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바로 그때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지도. 여러분이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차량. 여러분이 탈 차량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길. 길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다. 여러분이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믿음이 어떻게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까? 믿음은 선택에 우선하며 선택은 행동에 우선한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은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재무 지도와 대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지도를 선택하든지 부에 대한 가치관은 각각의 지도가 지닌 부의 방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각각의 지도는 특정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인도는 가난, 서행 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 차선은 부. 변화를 주려면 우선 당신의 신념이 변해야 한다. 당신이 들고 있는 지도가 바로 그 신념을 결정짓는다. 인도는 유쾌한 오늘을 위해 보다 나은 내일을 포기하겠다는 계약과 같다. 인도 위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난을 끌어당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과 빚의 합에 비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부가 소득과 빚의 합으로 정의된다면 그 부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 인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사회가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3F는 부의 3요소로 가족, 패밀리, 관계, 신체, 피트니스, 건강, 그리고 자유, 프리덤, 선택을 말한다.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잃는 것은 자유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유는 잃었다. 여러분은 사회가 정해놓은 부의 잘못된 정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평범한 삶에 대한 정의 역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기들여져 왔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부와 행복은 같은 의미다. 단 부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의되었을 경우에만 그렇다. 돈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자유를 가져다 준다.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추월 차선을 타게 되면 그날은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이다. 행운을 원한다면 과정에 뛰어들어라. 과정이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일이 벌어진다. 놀랍게도 서행차선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더해질 때 가장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노선이다.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다. 당신은 서행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직업을 잃으면 서행차선 계획은 실패다.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다.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자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다. 주요 수입은 직업, 부의 정식 방법은 투자.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참 일하던 시기에 7대0, 7일을 일하되 하루도 쉬지 않는다. 이제 나는 0대7의 비율로 산다. 나는 하루도 일하지 않고 7일의 자유를 누린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줘야 하며 5대2 거래라는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당신 목이 된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서행차선 이론을 해체하면 다음 두 가지 변수를 얻을 수 있다. 1. 주수입원, 즉 소득을 올리는 방법과 부의 정식 방법, 즉 돈을 모으는 것이다. 서행차선 공식은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한계를 갖는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시간이 자산이 아니라 빛으로 전락하는 장소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 시간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만든다면 빛이나 다름없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서행차선 공식을 버려야 한다. 부는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인다.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재 가치를 끌어당김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내재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학 교육이다. 빛을 내가며 학위를 땄다면 그 빛은 인생에 기생하면서 당신을 직업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연봉이 오를 수는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해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만 한다. 남들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이란 조언은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에 대해 가르치는 비만 환자, 걸어다니는 위선자다. 당신이 누군가가 설계한 부의 방정식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와중에 그 설계자는 정작 다른 방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서행차선식으로 지출 줄이기에 목을 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인생은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진다. 비밀의 출구란 무엇일까? 첫째, 명성이다. 명성을 얻으면 내재 가치의 수학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 서행차선을 벗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인으로서 문화계 곳곳에 얼굴을 알린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비밀의 출구는 회사의 경영진이 되는 것이다.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딴다. 수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시간을 쓴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하다. 초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하다.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긴다. 초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곳으로 여긴다. 초월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부채에 대한 인식, 빛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빛은 유용해.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교육에 대한 인식,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만 해. 돈에 대한 인식,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고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들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주요 수입원, 나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의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부에 대한 인식, 부는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는 현금 흐름과 자산 평가의 결과야. 부의 방정식,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의 가치, 전략,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목적지,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 책임감과 통제력,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삶에 대한 인식, 내 꿈은 아무리 튀는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러 신성한 임무를 맡겼다.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기초를 쌓는데 1년이 꼬박 걸렸는데 추마의 피라미드는 일주일이 걸렸다. 아주르가 2개월에 한 일을 추마의 기계는 이틀 만에 해냈다. 40일이 지나자 추마의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다. 8년이 지나 추마는 26세 나이에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거두는데 5년이 걸렸다.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12번째 층을 쌓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2층만 더 쌓으면 완성이었다. 아주르는 파라오가 약속한 재물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다. 한편 추마는 호화로운 왕관을 쓴 채 남들보다 40년 일찍 은퇴한 후 인생을 즐겼다. 추월차선 지도의 비밀을 푸는 것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기는 팀에 가담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기는 팀은 생사자 팀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인생의 중심을 소비가 아닌 생산에 둔다. 응용하자면 텔레비전을 통해 제품을 사는 대신 팔아야 한다. 금을 캐려고 땅을 파는 대신 삽을 팔아야 한다. 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돈을 빌리는 대신 빌려줘야 한다. 직업을 갖는 대신 고용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달아나서 생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사업은 초월차선, 부의 방정식, 부는 수익 플러스 자산가치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 순이익은 판매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 자산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성수.
내가 경영했던 인터넷 회사를 예로 들자면 내 단위당 이익은 한 건에 광고 클릭당 대략 4달러였다. 보통 내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하루에 12,000명이었다. 이는 판매 개수 변수의 최대치가 하루에 12,000임을 뜻한다. 나는 하루에 12,000명에게 팔 기회가 있었다. 하루에는 24시간밖에 없으므로 최대 한계치를 24로 잡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최대 한계치는 하루에 8에서 12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12,000대 24라고 볼 수 있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변수들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최고 한계 속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추월차선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제한된 숫자는 부를 제한한다. 추월차선 지도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신의 지출과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이다.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씨앗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씨앗을 서로 이종 교배할 필요가 있다. 1. 임대 시스템. 부동산을 이용한 돈나무는 추월차선 또는 부의 기본 단계다.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하다. 장비나 차량 임대 또는 로얄티나 라이센스 등도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임대 시스템의 일종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내가 선호하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인터넷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수백만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앨럼가의 방 3개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인터넷은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힌다.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정보는 인터넷이나 물리적 유통 시스템 등 다양한 여타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다. 콘텐츠 시스템의 종류에는 책, 블로그, 잡지 등이 있다. 유통 시스템.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한다. 아마존닷컴은 내가 활용하는 유통 시스템 중 하나다. 유통은 제품을 군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유통 시스템의 종류에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네트워크 및 텔레비전, 마케팅 등이 있다. 인적 자원 시스템. 아마존닷컴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근간을 이루고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유통 시스템이다.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나는 내 인터넷 사업 돈나무 씨앗을 수동적 소득의 원천으로 삼아 대출업에 자금을 댔다. 인터넷 사업의 소극성이 85%였던 데 비해 대출업의 소극성은 99.5%에 달했다. 여러분이 저축한 1달러가 곧 당신의 자유를 위해 싸워줄 군대의 병사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싸움으로써 당신의 시간은 자유로워지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방정식을 깰 수 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싸우는 대신 돈이 당신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어라.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수록 당신은 더 부자가 된다. 당신이 가진 돈의 양이 곧 당신 스스로가 증명한 가치의 양이다. 큰 숫자의 출처에 더 가까워 갈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수백만 명에게 봉사하는 것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 길이다. 당신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소유함으로써 본인이 가장 먼저, 정부가 가장 나중에 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부를 향해 나아갈 당신을 소유하려면 사업이라는 행위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차려라. 당신의 회사는 곧 당신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 탱크가 샌다면 어떻게 고치겠는가? 정상만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기름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주유소를 찾아갈 것이다.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연료 탱크에 생긴 구멍을 막을 것이다. 전자는 정상을 해결한 반면 후자는 문제를 해결한다. 결과가 당신이다. 부를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은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난해지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잘못된 결정이 모여 가난이라는 퍼즐을 천천히 맞춰 나갈 뿐이다. 선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영향격차라고 한다. 젊을 때 하는 선택일수록 큰 위력을 가지며 젊을수록 더 큰 마력을 지닌다. 의사결정 매트릭스. 행동하고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각선택, 행동선택. 지각선택은 행동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당신이 지각하고 믿는 특정한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올바른 지각 선택을 하는 것이다. 행동은 지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영향력이 있다. 지각 선택은 바람직한 행동 선택을 낳는다. 지각을 바꾸면 미래의 행동이 바뀐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부와 돈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은 선택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최악의 결과 분석. 이 선택에 따른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3. 그 정도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첫 번째 열의 머리 부분의 요인, 둘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날씨, 학교, 생활비. 셋째, 각각의 결정 요인 옆에 결정에 미치는 중요도를 1부터 10 사이 숫자로 기재하라. 10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 가장 훌륭한 것은 비행기다. 비행기는 중력의 힘에 맞서고 심지어 물리법칙마저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이트 형제의 발명품이 대단한 이유가 단지 하늘을 날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중력을 깨고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풍력작용 동들려라.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세요. 모두가 손을 번쩍 들 겁니다. 13년으로 건너가서 이제는 어른이 된 그때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몇 명만이 손을 들 겁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유치원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믿었던 것뿐입니다. 노동시간 자유대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주위를 둘러봐라. 당신의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들은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시간이 돈보다 훨씬 우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1997년작 영화 타이타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는 침몰하고 있고 구명보트가 몇 개 남지 않자 빌리 제인이
연기한 부유한 철강 기업가 칼 헉슬리는 책임자에게 구명보트에 타게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확실하게 거절한다. 당신의 돈은 나를 구할 수 없듯이 당신도 구할 수 없소. 사실 우리 모두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다. 당신은 시간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각하는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가? 당신이 만약 평소에 소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주말을 전부 쓴다면 그렇게 보낸 주말도 노동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은 실제 당신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이다. 내가 처음 독립할 때 나는 곧 초콜릿칩 쿠키의 법칙을 깨달았다. 만약 쿠키를 쇼핑카드에 넣지 않는다면 쿠키를 집에 가져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되고, 쿠키를 먹지 않으면 배가 올챙이처럼 불룩하게 되지 않는다. 기생적인 부채도 이 같은 법칙을 따른다. 빈곤의 복잡한 뿌리 뒤에는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자유시간에 대한 엉성한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시간을 잃는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키우는 교육. 자동차 소유자는 3만 마일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라는 교훈을 염려에 두어야 한다. 추월 차선을 달리려면 엔진오일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엔진오일이란 무엇인가? 엔진오일은 교육이다. 지식이다. 세상 물정에 대해 아는 것이다.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는 것은 부에 대한 자살행위다. 나는 마케팅과 금융 두 분야의 경영학 학위를 따고 대학을 졸업했다. 둘 다 컴퓨터공학과 관련 있는 분야는 아니었다. 내가 인터넷을 배우러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기술 안에서 배울 수 있었을까? 나는 내 엔진오일을 자주 교체하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공부했다.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도서관을 이용했다. 내가 웹상에서 기사, 사용 지침서, 백과사전을 읽었다. 나는 지식을 구했고 지식을 소비했다. 진정한 혁신. 추월 차선의 성자들은 레드라인에서 만들어진다. 레드라인이란 무엇인가? 순수하고 물순물이 섞이지 않은 헌신을 의미한다. 활발한 사업을 창조해내는 것은 한 아이를 출생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과 같다. 진정한 헌신. 흥미와 헌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흥미 있는 사람은 책을 읽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그 책을 50번 응용한다. 그 회사가 파산한다면 내 투자 금액의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 불리한 점은 한정적이고 유리한 점은 상당하다. 이것이 지적인 위험이다. 당신이 추월차선 사업에 돌입하기 위해 직업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지적인 위험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한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란 것은 없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은 지금이다. 일주일은 오늘이 7일 합쳐진 것이고 한 해는 360일의 오늘이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추월차선 5계명 1. 필요의 계명. 신규 사업의 90%가 5년 안에 실패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실패하는 사업은 필요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기적인 곳이고 당신이 추월 차선에 오르고자 하든 말든 그 동기는 아무도 알 바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2. 진입의 계명. 진입 방벽이 낮을수록 그 길의 유효성은 감소하는 반면 경쟁은 치열해진다. 반대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그 길은 더 견실하고 튼튼하며 경쟁은 더 물고 전자의 경우에 비해 덜 뛰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돈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할 위험한 신호는 모두 다이다. 3. 통제의 계명. 다단계 디스트리뷰티들은 사업가로 위장된 위탁 고용인들이며 그들은 추월차선 여행자들이 군림하는 체계 안에서 그들을 위해 일한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군대에 속한 일개 병사다. 추월차선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다단계 회사에 취직할 것이 아니라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4. 규모의 개명. 규모는 곧 영향력이며 영향력이야말로 추월자선부의 방정식에 힘을 주는 것이다. 동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한다고 치자 매장에 오는 손님들은 그 동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규모의 개명을 위반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기 복제 즉 신규 매장 개업, 프랜차이즈,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규모가 충족되려면 중요도나 범위가 커져야 한다. 중요도는 가격이나 비용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중요도 없이 범위만으로도 규모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범위란 엄청나게 큰 수를 말한다. 5. 시간의 개명. 직업은 시간을 파는 것이며 사업에도 시간을 팔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추월차선의 목표는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6만 달러를 벌겠는가? 아니면 70시간 일하고 14만 달러를 벌겠는가? 나라면 매번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강력한 추월차선. 1. 인터넷. 가장 강력한 고속도로는 인터넷 사업이다. 가입자 기반, 콘텐츠 기반, 고객 발굴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중개 시스템, 광고, 전자상거래가 해당된다. 이 혁신이란 제조와 그에 따르는 유통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혁신에는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제조와 유통이 그것이다. 3. 의도적인 되풀이. 되풀이란 바람직한 목적이나 대상 혹은 결과에 접근하려는 목표를 갖고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나 수단이다. 추월차선 5계명의 마지막 규모를 실현시키는 행위다. 규모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나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 실현된다. 성공은 실행이다. 기회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다. 기회는 단순화에 있다. 기회는 감정이다. 기회는 편리함이다. 기회는 더 나은 서비스며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기회란 형편없는 사업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경쟁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경쟁은 어디서나 존재하므로 당신의 목표는 더 잘하기. 재무적 문맹을 벗어나라. 1.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2. 비용을 계산하라. 꿈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3. 목표를 정하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과 사업상 수익 목표를 설정하라. 4. 실현하라. 자금을 모으고 사업을 시작하라.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25센트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하라.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목표에 28자국 가까워졌다. 농담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560만 달러가 아니라 5억 6천만 센트다. 실행 목적이 최고다. 거창한 사업계획은 쓸모없다. 사업계획은 실행될 때까지 아무 소용없다. 투자받고 싶다면 나가서 실행하라. 시제품을 만들라. 브랜드를 만들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라. 과정으로 뛰어들라. 투자자들은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지갑을 열 것이다. 고객에게 힘이 있다. 서비스가 형편없어 라는 불평을 수백 번 들었지만 우리 회사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번창했다. 나는 고객들의 불평을 파헤쳤다. 고객 충성도는 사업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다. 인적 자원 시스템이 고객들의 말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고객 서비스가 왜 형편없는지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이는 사업주가 이해 당사자 사설에서 고객을 제일 바닥에 두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접근 포인트. 기업이 아닌 상표를 만들어라. 자동차 회사 볼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나는 안정성을 떠올린다. 페라리는 불을 생각하게 된다. 기업은 정체성 위기를 겪지만 상표는 그런 일이 거의 겪지 않는다. 유사 상품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만의 브랜드를 차별화해야 한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참신한 판매 전략을 갖는 것이다. 페덱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포가 하룻밤 사이에 꼭 도착해야 한다면 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타났다. 도미노 피자는 30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무료라는 참신한 판매 전략으로 피자 왕국을 건설했다.